자, 연애도 배움의 시대.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여러분의 죽어있는 연애세포를 소생시켜드리고 풀리지 않는 연애 고민까지 짚어드립니다. 쪽집게 연애 문제 해결 불법 과외. 네, 우리 불법과외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두 쌤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는데 몸이 좀 힘들었어요. 왜요? 아유, 요새 술자리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루 술 먹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니까 회사 갔다가 술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회사 갔다가 술 먹고 계속 이렇게. 어쩐지 지금 얼굴 막아 꼈어. 그래요?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긴 하는데. 약간 그런데 오늘 이제 딱 같이 쌤들이랑 얘기하면서 피곤을 풀고 또 내일 오케이.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해야죠. 좋아요. 약간 좀 지나가는 여름에 좀 아쉬움 때문에 술자리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가 보네요. 박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탈 없이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박쌤 어때요? 요즘 이렇게 일을 하나 구하셔서 좀 열심히 나가시는데. 네. 어때요? 이 규칙적인 생활. 아무 탈 없이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아, 우리 쌤은 좀 탈이 좀 있어야 이게 좀 할 얘기도 많아지고 할 텐데. 뭐 좋습니다. 뭐 두 분 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저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청취자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봐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교시의 주제는요, 연애 중 반갑지 않은 손님, 갈등입니다. 갈등. 두 선생님들 우리 연애하시면서 갈등 뭐 당연히 있으셨죠? 피해갈 수 없죠. 맞아요. 만나다 보면. 박쌤은 어떻게 갈등 없는 연애 해보셨나요?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있나? 사람끼리 만나는데. 연애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다는 건 그것도 연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심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리 그 갈등에 있어서 반갑지 않아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1교시는요, 연애 중 반갑지 않은 손님 갈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요, 좀 짚어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현대사회에서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참 본질적인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좀 특이한 남자와 여자의 대표적인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나러 갈 때 네네. 준비하는 과정이나 시간? 보통 여자들의 과정은 이래요. 뭐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고르고 등등. 다 합해서는 뭐 최소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길죠. 짧아봤자 1시간 정도일 것 같아요. 평균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쌤이 생각하는 남자들은 그의 반면에 얼마나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거의 반절보다도 더 못하게 준비한다고들 들었던 건데 맞나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감고 머리 만지고 옷 입고 끝. 양치는 안 하시고. 양치도 하고. 아무튼 그날 빼먹기도 사실 하지만. 목록은 비슷해요. 그죠? 씻고 머리하고 나간다. 뭐 이건 비슷한데 하나하나에 들이는 시간이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박쌤. 네. 박쌤은 그럼 남자들이 데이트 나가기 전에 네. 준비한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략 뭐 각각 항목마다 몇 분씩 할애를 하세요? 양치하는데 3분. 네. 머리 감는데 3분. 네, 거기다 머리를 만지는데 10분. 옷 고르는데 5분. 그것만 딱 끝난 것 40분이네요. 같아요. 거의. 끝나죠 뭐. 우리 그럼 이 쌤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여자들은? 양치하는데 무슨 25분, 30분을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는 시간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최대로 잡았을 그런데 때인 거죠,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거의 30분을 화장실에서 그렇게 샤워를 하는데 보내는데. 맞아요. 이 물절야. 맞아요. 우리가 물 부족 아니, 국가가 저희 되니까. 여자들이 물을 안 아낀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자들은 뭐 머리도 길고 남자들 비누 하나로 슉슉슉슉 하는 거 여자들은 바디 클렌저다 스크럽이다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럼 이 쌤이나 박 쌤이 생각했을 때 박쌤 남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여자에 비해 좀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네. 뭐 성의가 없어서는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죠. 진짜 자기가 성의를 들이겠다 싶으면 물론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나아질까? 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박쌤과 이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뭐 준비하는 시간 차이도 이렇게 나는 걸 보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이미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갈등의 뭐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럼요. 사소한 갈등으로 연애하는 와중에 좀 싸움, 다툼이 일어난 그런 경우들이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이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싸움까지 이어진
그런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생각나는 게 이런 거는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한 번씩은 겪으셨을 것 같아요.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그러니까 누가 핸드폰 만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숨기는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 온전히 그냥 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직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저의 모든 걸 좀 통제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알았었어야 됐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여자들 뭐 패션이라든지 뷰티 정보 같은 거 캡처해놓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예뻐 보일 수 있는 팁 같은 거. 그런 건 솔직히 남자친구한테 조금 숨기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참고한 게 아니라 나만의 센스로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이런 아니요. 그런 거기보다는 그걸 알게 되면 한 번 이미 보는 거니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쌤은? 근데 저는 오히려 듣기로는 여자들이 남자친구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고 약간 통제를 하려는 느낌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의 핸드폰을 궁금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의 핸드폰을 더 궁금해하거나. 그러니까 약간 좀 신뢰의 문제인데. 그러게요. 사실 남자가 여자보다는 사실 조금 불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를 약간 좀 신뢰하지 못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위치 추적 어플까지 막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여자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요하거나 비밀번호를 요하거나 핸드폰을 보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들 들었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까지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건가? 그렇죠. 그런 심리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남자들은 오히려 좀 자기만의 시간, 개인적인 것을 좀 갖고 싶어하고 이거는 심리적으로 나와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한다라고 심리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그거를 좀 모르는 믿음을 건지. 안 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을 안 줬다가 되나? 그러니까 뭐랄까 저 남자의 저 소중한 개인적인 공간에 나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못 들어오게 하면 서운한 거지. 맞아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심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뭐 휴대폰 비밀번호는 뭐 누구나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거 박쌤 뭐 다른 건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 뭐 약속 시간 때문에 뭐 싸웠다든지. 약속 시간이라기보다는 내가 남자 사람을 만나는 건 괜찮아. 근데 여자 사람, 흔히 말하는 여사친을 만날 때는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 박쌤의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박쌤이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날 때 좀 문제를 일으킨다. 네. 여사친을 만날 때는 아무 감정 없어. 왜냐면은 내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인간 관계거든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저번에도 좀 비슷한 얘기 한번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럼 박쌤 같은 경우도 인정해요? 그 여자친구분이 남자 사람 친구 만나는 거? 근데 난 인정 못하지. 왜냐? 내 여자친구는 믿어. 하지만 그와 같이 만나는 그 남자를 못 믿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면 또 이게 또 사소하게 시작됐다가 큰 싸움으로 번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셨고. 우리 이쌤은? 취직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회사 바로 옆에 그 친구가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벌써 뭐 일주일 전에 괜찮겠어? 저는 남자친구가 싫어하면 뭔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 괜찮다고 해서 갔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친구가 남자였어요? 네, 남자인 친구였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였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자리였고 뭐 이렇게 제가 꺼릴 이유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 좀 재밌었던 부분이 네. 남자친구분이 분명히 쿨하게 그럼 그래 만나봐 해놓고 진짜 만나니까 막 노발도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만난다고 했지? 그랬더니 나 그 친구 영수 그 친구 그랬더니 난 또 회사 사람들이랑 그냥 밥 먹는 자리인 줄 알았네. 다 알았으면서. 그러니까 잘 일부러 먹어라. 모른 척 하는 거야, 네. 남자들은. 그래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봤어요. 핸드폰을 못 보고 이제 전화가 한 2통 정도 왔는데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근데 어디야? 뭔데? 근데 지금 어디야? 뭐해? 나올만 하다. 밥 먹고 커피까지 마시냐? 왜 맛있는 밥 사주니까 기분 좋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친구랑 밥을 먹고 원래는 이제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하려다가 커피만 마시러 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너 나랑 많이 밥 먹어봤자 길어야 20분이야. 근데 1시간 동안 밥을 먹어? 이렇게 그럼 하면서. 그건 진짜 빈정상한 건데. 그래요? 네.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이제 집에 갔더니 어디냐고 결국에는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기분 좋게 얘기하고 풀었던 기억도 오케이. 있고. 봐봐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남녀의 태생적 차이로 인한 어떤 갈등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박쌤 남자들은
되게 싫으면서 왜 정작 그 당일에는 싫어할 거면서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쿨한 척을 해요?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거든. 이 여자한테. 그러면 그렇게 알았어 갔다 와. 근데 나중엔 그럼 안 멋있어지죠. 바램으론 그렇게 말해놓고 한 바램으로는 네. 내가 가라고 했지만 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럼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멋있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쿨한 척은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된 거야. 쿨한 척보다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승질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지.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애초에 싫으면 바로 싫다고 하잖아요. 네. 박쌤이 예를 들어 나 오늘 그 정말 옛날부터 알던 그 친구 있잖아. 그 여자애. 걔랑 뭐 밥 좀 사줘야 될 일이 있어 했을 때 네. 여자들은 보통 싫어. 그쵸. 싫으면 싫다고 보통 그러죠. 하죠. 그게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인 것 같아요.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렇죠. 난 대범한 남자다. 하지만 그러니까 넌 갔다 와.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은 내 자존심보단 승질이 더 이겨버린다. 맞아. 남자들은 그 말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와. 근데 아니야. 오빠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 갈래. 아니 왜? 그렇죠. 갔다 오지. 갔다 오지. 이미 기분이 좋아졌어. 그죠?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야. 그런 오케이. 거구나. 저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는 남자친구 친구의 생일 파티였어요. 네. 근데 네. 그 친구랑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자리를 만들었었고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친구들 자리에 저를 그러니까 여자친구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잠시만요. 18년 동안. 제가 궁금한 게 남자친구의 친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친구들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 남자였는데 네. 그 생일 파티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남자친구 친구의 여자친구도 있었고 뭐 결혼을 둔 예비 신부도 있었고 이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뭐 나름 저한테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렇게 처음 본 자리에 이왕이면 남자친구 친구들한테 되게 예쁘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아, 그럼요. 친절하게.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격없게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형 나 갈게.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낯빛이 안 좋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거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나?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저는 어차피 이 남자친구의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친절하게 했던 건데 나 갈게 이러더니 일어서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문도 모르고 가자 이렇게 해서 원래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손도 내밀고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좀 텐데 챙겨주고. 근데 엘리베이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에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 왜 그러냐고. 이것도 남자 여자 좀 다른 부분인가요? 저는 이거는 궁금해서. 아까 남자친구분이 벌떡 일어나서 형 나 갈게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로치고가 또 있습니다. 형 나 갈게 가로 열고 야 뭐 나 없어도 재밌게 놀 것 같으니까 나는 필요 없겠네. 나는 갈게 가로 닫고. 아니 이게 그렇다고 있으면 제가 남아있을 순 없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은 처음엔 잘 어울리는 게 좋았을 거예요. 역시 내 여자친구는 어디 가서도 잘 놀고 참 격없이 좋다. 근데 점점 보니까 뭔가 자기는 필요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아닐까 제 잘못이네요. 아니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잘못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자친구들의 친구들과 친해지는 건 좋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남자친구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느끼기에 여기서 가장 우리가 느낌은 좋은 다르니까. 방법이 있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열받아. 이쌤 친구분을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의 애인을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엄청 재밌게 놀아 막. 그러면 여자들도 와, 신났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럼 남자도 똑같이 그래. 아니 나는 네 친구들이니까 잘 보이려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왜 그래? 알았어, 그 재밌게 놀아. 난 간다고. 개그맨도 아니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차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청취자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잘하면 좋죠. 격없이 놀면 좋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기의 애인을 계속 의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박쌤은 뭐 그러시는 경험 있으세요? 제 모임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었을 때 그렇게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쌤이랑은. 너무 수줍어하고. 너무 수줍어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히는 챙기지만 오히려 약간 나한테 의지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받았어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좋았죠?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 아, 얘가 그래도 내 친구들을 챙기지만 나한테 의지하는구나.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근데 저는 막 이랬거든요. 막 하이파이브 하고. 야, 2차 하자! 하이파이브 하고. 다 제가 좀 친구야, 과했네요. 이거. 과했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좀 이렇게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그 기념일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가 좀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이쌤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을 어떻게 정해요? 예를 들어 뭐 100일, 200일은 챙기고 뭐 50일은 챙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이쌤은? 그러니까 가장 뭐 큼직큼직하게 할 수 있는 건 뭐 남자친구 생일이라든지 우리가 만난 지 며칠. 근데 그건 정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때때로 틀렸어요. 네, 상대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박쌤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각자의 생일 그리고 만난 뭐 1주년이라든지. 박사 그러면 남자들이 생각하는 기념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남자들은 기념일을 어떻게 생각하더라? 귀찮게 생각하죠. 아, 근데 솔직히 귀찮은 거보다 부담이 커요. 아, 진짜 뭔가를 해줘야 부담이 될 것 커요. 네. 같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어느 정도 단위로 챙기시는데요? 그러니까 몇십 일? 몇백 일? 만약에 여자가 되게 세심한 친구야. 그러면 뭐 100일, 200일, 300일. 그럼 세 달마다 500일. 한 번씩 돌아오네. 진짜로. 거기다 뭐 생일 겹치고 막 1주년 겹치면 난리 나는 거야. 제가 그랬었어요. 과거의 연애에 저희 100일이 그 친구의 생일이랑 되게 비슷한 한 3일?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생일날 괜찮게 챙겨줬어요. 근데 3일 뒤에 200일이었나? 아무튼 그 기념일은 제가 안 챙겼다는 거죠. 그냥 밥만 먹었더니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섭섭해한다니까? 남자들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이 여자친구의 생일이야. 혹은 전날이 생일이었어요. 100일 전날에 아니면 다음 날. 그럼 한 번에 그냥 생일날 좀 챙겨주고 100일은 그런 거지? 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서운한 건가요? 근데 그거는 여자분들이 융통성 있게 조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그죠? 먼저 약간 뉘앙스를. 생일 겸 100일로 하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우리 오늘 너의 생일인데 또 너무 기분 좋게도 기념일까지 겹쳤네. 오늘 되게 더 기분 좋은 날인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여자분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아 그래 이거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마음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보편적인 여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생일은 생일이고 기념일은 기념일. 보통 그렇죠. 보통 그런 경향이 있죠. 박사님, 박쌤, 네. 박쌤이 예를 들어 뭔가를 깜빡했어, 기념일을. 한 300일 정도를 깜빡한 거야. 네. 그때 박쌤은, 그 정도는 까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남자들은 어. 기념일 잘 안 챙기거든요. 진짜 1주년, 뭐 100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날짜를 세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남자들이 보통 그렇죠. 맞아요. 보통 그냥 1주년, 2주년 이렇게 가지. 누가 뭐 300일, 400일, 500. 이 300일이 또 애매한 게. 그러니까. 1주년이랑 100일 사실 2달 차이야. 별 차이가 안 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 300일, 365일, 1년 요거에 딱 2달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음 선에서 하나 정도는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도 조금은 양보해 주세요, 좀. 네. 맞아요. 양보 좀 해줘요. 오케이, 뭐, 기념일 얘기. 아무튼, 남자와 여자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기념일이 뭐, 그렇다 치는데, 사실, 기념일을 안 챙겨서 이 커플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어때요? 비단 그 기념일 하나를 안 챙겨서 헤어짐을 고했다라기보다는 서운함이 그만큼 쌓였겠죠.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기간 동안. 쌓이다 빵 터진 거구나. 네, 그거를 기점으로. 왜냐하면 그때를 기한으로 걔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할 거예요. 그치. 근데 이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당일날 아무것도 안 와.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그 어떤 나의 기념일을 조금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직접적으로 얘기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이렇게? 오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이게 가능한데 남자들은 그게 안 돼요. 조금 구차해 보여서 그죠? 알량한 자존심. 박쌤은 어떻게 돌려 말해보신 적 있어요? 아유, 말 못하죠. 아예 못했어요? 네, 끝까지 그랬어. 자기는 속으로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끝까지 얘기 안 하죠. 그러면 그 쿨한 척. 연애는 그냥 진행이 됐어요? 별로 그거는 서운함은 덮은 채? 근데 서운하긴 하지만 연애는 계속 진행은 되죠. 저 근데 같은 계속 경우는 기억에 남죠. 예를 들어 생일이면은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을 너무 맛있게 끓여줘가지고 미역국 맛있다. 이거 완전 티나. 이렇게. 티를 내는 거니까. 저는 남자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처럼 너무 돌리지 말고 아까 우리 이쌤이 말한 것처럼 그냥 오늘 나 생일인데. 근데 신기한 게 여자분들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못 한다는 거에 좀 놀랐어요. 좀 구차해 보일까봐. 이 남자들은 참 피곤해. 그게 문제야. 그 쪼잔해 보이기 싫어서. 근데 또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둔다니까. 뭔가 봐봐. 쪼잔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최고의 쪼잔함으로 찌질이가 되는. 바닥을 찍어. 찌질로 묻히지? 그러니까 우리 남성 청취자분들 저희 방송을 듣고요. 쪼잔함을 피하려다 보면은 더 찌질해집니다. 네. 맞아요. 잠깐 쪼잔해지고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 서로한테 서운하고 편할 것 서운하고.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연애하면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로 약간 다른 심리 상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뭐 이제 대화를 보면 뭐 예를 들어 단답형으로 말한다든지 좀 쪼잔하게 이렇게 성차별적인 말씀 있죠. 여자가 돼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위험하죠. 있고
어떻게 보면 싸운 뒤에도 잘해야 되는데 이 싸운 뒤에 뭔가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저는 평소에 대화 투나 대화체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싸운 경우 그러니까 갈등이 조금 시작하려고 될 때쯤에 이걸 풀어도 모자랄 판에 단답하는 경우 있잖아요. 응, 아니, 그랬어? 응. 뭐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쌤 같은 경우는 그 단답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러면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뭐 남친이나 여자친구가 화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잘 시간이 아닌데도 그거를 얘기를 끝내지 않고 보통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있죠, 여자 있죠. 입장에서는 더 이걸 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자는 그 상황 모면하거나 회피하려고 피하려고 나 하는 먼저 거죠. 잘게. 저도 한 이런 경우. 낮 4시 반쯤에 먼저 잘게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나 먼저 잘게 하면 화나요. 나 오침 좀 갑자기. 할게. 아, 오후 4시 반에요? 아, 저 시간이네. 알지나. 그런 경우들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박쌤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뭘 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남자가 쪼잔하게 그러면은 바로 남자는 삔또 상하죠. 아까 우리가 얘기 나왔던 성차별적인 말. 그럼요. 아니면은 데이트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의 남자친구를 얘기를 하면서 친구의 남자친구는 뭘 했네, 뭘 사줬네 하면서 비교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남자는 완전 기분 나빠져요, 진짜.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그럼요. 뭐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한테도 그쵸?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러면 박쌤은 그렇게 여자친구가 네. 뭐 어떤 악의가 있든 없든 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네. 박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신하셨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고. 난 지금 이런 기분이 든다. 내가 기분 나쁜 거라는 걸 표현을 하죠. 인지를 시켰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 여기서 좀 더 불을 붙는 또 갈등이 완전 진짜 초절정으로 치닫으려면 비교하고 이런 게 오빠는 그렇게 비교하는 걸로 들렸어? 나는 그렇게 좀 들리네. 남자가 진짜 쪼잔하게 그런 쪼잔? 이러면 완전 그냥 진짜 끝나는 거죠. 아우,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좋아요. 대화에서 그런 사소한 실수들은 뭐 그런 게 있다고 봤고, 태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연애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든 남자친구가 옆에 있더라도 가끔 멋지고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눈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네. 저번에 우리가 그냥 우리 사석에서 우리끼리 네. 이야기를 할 때 한 적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돼지 부속 먹을 때요. 기억나세요? 그때 그렇죠. 남자들은 눈 이렇게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남자친구들 다 눈 돌렸을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러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답은 못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기를 엄청 먹었죠. 근데 우리 이쌤이 모르시는 게 남자들이 어떤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능인데. 이 양쪽 눈 혹시 이쌤 가능하세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서로 다른 데를 볼 수 있는. 카멜레온 알죠? 카멜레온. 이렇게 따로 노는 거, 눈이. 하늘. 근데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이게 이제 행동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여자들은 사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 직접적인 액션을 취해야만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괜찮네라고 솔직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저 여자 그렇죠. 괜찮네. 네. 근데 여자들은 그거를 바람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했는데도. 속상하죠. 서운하죠. 이게 갈등이 될 수 있다니까. 당연하죠. 말로. 아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사이에서 그래도 야 너는 그럼 안 되지. 너가 내 남자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심리가 여자들을 지배를 하다 보니까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우리 이쌤의 얘기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랬잖아요.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어떤 그런 순간에 그런 저 여자 장난 아니다 했다고 치자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겉으로 표현을 안 했어.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 하지만 문제는 여자들은 그걸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방금 무슨 이 생각했어? 사소함을 캐치를 해요. 그럼 우리 박쌤은 태도에 있어서 뭔가 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이건 남자의 태도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커플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보이려고 다른 이성한테 좀 매너 있고 예의 갖춰서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오히려 여자친구가 약간 화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는 남들한테는 그렇게 시크하고 까칠하면서 자기한테만 잘하는 남자. 이게 최고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 경계선을 모르겠어 나는. 이거는 진짜 그냥 딱 예의 범절인데 이거 이상은 좀 과도하다? 그 경계선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박쌤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경계선이랄 것도 사실 없고 그걸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딱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그냥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간극을 아주 사소하게 넘었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 간극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도에는 친절이고 예의 범절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 이상인 거야.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애인을 두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친절을 베풀고 나서 바로 여자친구를 딱 바라면서 찡긋 한번 윙크를 하는 거죠. 나 잘했어? 뭐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뭐 그런 거로 좀 내가 좋은 너를 것 잊고 같아요. 있지 않다. 굉장히 좋은 것 너한테 같아요. 잘 보려고 한 거야 나. 이런 어떤 좀 뉘앙스를 내가 좀 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떤 친절과 매너를 누구 다른 타인한테 했을 땐 내 애인한테 그걸 재화하긴 하는 거죠. 나 잘했어? 뭐 그러면 좀 귀엽게 받아들이지 그렇게 않을까? 계속 확인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표정이 안 좋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고. 하지마? 알아서 안 할게. 그러면 오케이. 뭐. 좋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진도를 빼고 싶거든. 당연히 진도 빼고 싶죠. 스킨십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여자가 내 손을 탁 잡아. 그러면은 재질을 했다는 거죠. 재질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남자는 마음에 상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남자가 소심해져. 이게 문제야. 근데 어디를 하려고 했길래 재질 당하셨어요,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어디? 뭐 가슴? 목이 될 수도 있고, 귀에 바람을 불 수도 있고, 네? 뭐라고요? 뭐, 가슴을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재질을 당하게 되면 남자 입장에 굉장한 상처거든요. 스킨십이죠. 아니, 스킨십이 적극적인 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속도를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속도의 중요성을 1회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맞아. 이게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남자 입장에서는. 좀 키우세요. 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좋아요. 그러면 이쌤. 여자가 남자의 어떤 좀 빠른 진도를 좀 제지를 했대요. 그러면 그때 남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사태를 이겨내가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제지를 했다고 해서 확 주눅들고 확 소심해지면 그거가 또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한 건지 아닌 건지 좀 판단을 해주세요. 네네네. 자, 스킨십을 진행합니다. 근데 제지를 했어. 이러지 마. 왜 이래? 좀 만져보자. 싫어. 오늘은 그냥. 그럼 좀 적당히 이쁘든가. 시간아 이상하게. 아주 적합한. 그래요? 네, 이렇게 귀염성 있게 넘어가는 것도, 물론 성격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귀염성 있게 유두리 있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노래 중에 아주 좋은 가사를 한번 들은 게 있었는데, 좀 오래됐죠? 리쌍의 TV를 꺼내라는 노래죠. 그거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데서 가사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말하지만 네가 날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이런 가사가 있는데 못 참아 어떻게 손만 잡아 딱딱하게 말하지만 네가 날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널 너무 사랑해 내 모든 걸 다 주고 아무튼 좀 귀여운 책임전가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남자가 남자 입장에서 욕심을 낸다면 여자가 그냥 귀엽게 이렇게 보다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재질을 하더라도. 재질을 하고 갑자기 냉랭해지는 것보다 그냥 왜 그래 하면서 그냥 한 번 안아주는 정도. 요 정도 선이 적합한 타협점이 아닐까. 마음 녹거든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아직도 궁금하네. 도대체 박쌤이 어디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길래. 저도요. 그거는 나중에.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너무 이 진도를 안 빼는 소심한 그런 남자에 의해서 갈등이 생겼다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진도를 떠나서 그냥 원체 조금 이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심해서 사실 답답했던 기억도 있긴 해요.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지적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연애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잔잔한 물결? 평이하게? 너무 이 사람과 만나면 편안하고 안도감이나 안정적인 느낌은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지루한 들더라고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는 6시 내 고향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마음만 편해지죠. 재미는 없거든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요소나 이유,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봤다면, 네. 자, 우리 근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구경만 할 건 아니잖아요. 해결해야죠. 해결을 해야 네. 된단 말입니다. 네. 이게 오늘 우리 1교시의 포인트예요. 중요하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걸 남녀 입장에서 각각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남자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있어요. 뭔가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제발 미안해 잘못했어 안 하는 거. 이러면 이래서 진짜 싸우잖아요. 습에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진짜 차라리 사과를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이거 되게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쌤 한번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그걸 몰라서 진짜 미안해. 그걸 모르는데 뭐가 미안해.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봐. 왜 너는 지금 속이 상해 있는데 내가 도저히 그걸 몰라서 그것마저 너무 미안하다고. 아니야. 근데 나는 너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 시간 좀 더 들여도 되니까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알았어. 어우 답답해. 이 남자가 가장 많이 겪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아 근데 왜 여자들은 왜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정말 모를 수도 있잖아. 여자의 아주 깊은 심리 속에서는 얘가 알아야 고친다. 이걸 모르는데 내가 말해줘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너가 뉘우치고 고쳐라 이거죠. 아 진짜 모르겠는데 어떡해. 아니 뉘우치고 고쳐라. 아니, 왜 이게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오히려 뉘우칠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안 돼? 오히려. 아니 무슨 초등학생 때 미적분 갖다 놓고 야 풀어봐. 그럼 똑같다니까 에이, 진짜. 연애야 같이 하는 거고. 아니 알아야 돼요. 그건 뉘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잘못 모르고 미안해 잘못했어 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인을 모르겠다면 어떤 부분들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감정 공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나 이거 맞아. 나 이 경험도 있어. 한번 내가 진짜 그 친구의 속상했던 거를 정확히 짚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너 이러이러해서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알면서도 그럴 수 있냐? 얘기가 또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몰라. 난 미안하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솔직한 얘기로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남자들은 독심술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좀 아량을 좀 베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여자들 입장에서 제발 그 아량을 좀 베풀어주셨으면 남자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때부터 정말 진실된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죠. 회피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선 미안하다고 던지는 건 정말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갈등은 안 생기면 좋잖아요. 물론 네. 연애에 뭔가 양념처럼 가미를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없으면 좋은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냐면 그냥 너가 알아서 너가 알면 그런 잘못을 다시는 안 하겠지. 안 하겠지. 너가 뉘우쳐야, 너가 깨달아야 이건 내가 잔소리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 네가 진심 우러나게 알아야 다음엔 하지 않겠지. 내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그때는 몰라서 싸웠지만 지금은 제가 말이 길어서 아니 너무 이게 진짜 여자의 마음이야. 진짜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몰라서 너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조금 서운하게 했지만 지금은 너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를 안다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풍겨주시고 근데 너의 생각은 어때?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면 좀 누그러질 거예요. 8, 90% 누그러져요. 그러면 그랬구나. 그래 다시는 내가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할게. 뭐 말은 같이 참 잘해보자.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모를 거야. 진짜 몰라 이거는. 아니, 그리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정도까지 이제 어느 정도 하면 80% 90%는 나아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데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요 정도가 아주 완벽한 그림이죠. 맞아요. 이쌤이 말한 그 미안해 잘못했은 이런 투였을 거야. 미안해. 진짜 성의 없게.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때릴 존니 수도 미안해. 이런 거. 미안하다. 뭐 이런 거. 아니 이거 홍반장은 영화에서 본 건데. 맞아. 어떤 느낌인지 근데 아시겠죠? 알죠. 이거 근데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노력을 건 좀 해주세요. 이쌤이 말씀하신 건 결국엔 잘못을 알아라는 거네요. 그쵸. 알아야 우리가 이런 갈등이 또 안 생길 거니까. 아우, 얘기 너가 끝도 없어, 스스로 끝도 없어. 뉘우쳐. 뭐 결국 해결 방법은 우리 박쌤이 좀 약간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모를 때도 있으니까 그럼요. 한 번쯤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좀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해줘야 또 원만히 넘어갈 수 있겠죠. 적어도 3-3번은 해줘요. 3-3번. 3번까지는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피곤해요, 그죠? 지금 힘들어요. 뭐 얘기만 나누는데도 연애 이거 왜 하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맞아.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는 하는 것이 옳죠. 그렇죠.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 한번 좀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연애라는 게 그렇게 갈등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컨디션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고.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나이대에 나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연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살 때의 연애 그리고 20살, 23살의 연애, 27의 연애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그 27의 연애라고 하도 계절마다 순간순간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는 것만큼이나 잃는 것도 많겠지만 잃는 거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한 번 사는 건데 많은 맞아요. 경험해보고 뭐 결혼을 꿈꾸든 독신을 꿈꾸든 간에 그러니까 자신의 연애관을 그렇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연애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백을 하라고 하잖아요. 고백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차이더라도 고백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애는 뭐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힘든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은 좋지 않았던 과거를 기억하게 돼요. 반대로 좋았던 과거는 추억을 하게 됩니다. 연애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추억거리를 줄 것입니다. 갑자기 두 분들 이렇게 진지해지셨어요. 아멘 할 뻔했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뭐 두 분이 워낙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연애 남자기 때문에 여자를 그리워하는 거고 여자기 때문에 남자를 그리워하는 거고 물론 뭐 성 정체성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그냥 서로 그리워하는 걸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연애는 하는 게 옳습니다. 뭐 아까 저희가 너무 갈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씨 이거 들으면서 안 해야겠다. 솔로잉이 다행이네. 이런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제가 좀 짚어드렸고요.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시 뒤에 2교시에는요 신설된 코너입니다. 사연을 갖고 왔거든요. 사연 갖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1부 끝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귀한 사연이 드디어 저에게 왔습니다. 정말 사실 뭐 보통 공중파 라디오 같은 경우는 사연을 이렇게 고르죠. 그렇죠. 좋은 사연, 뭐 더 재밌는 사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몇 개 골랐겠죠, 우리도. 맞아요. 2개 중에 2개를 선택했는데요. 아니구나, 3개구나. 3개 중에 저희가 엄선해서 3개를 선택하였습니다. 골랐어.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갖고 얘기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법과에 네. 시작한 이후로. 네. 두 분들 집중해서 사연에 집중을 해주시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정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흔들흔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장거리 연애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세 순천 사는 여자예요. 저에게 3살 많은 소중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친이 군대 갔다 오고 저는 어리버리한 1학년 때 어쩌면 낚여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가 와서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남자친구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한다고 했어요. 뭐 설마 진짜 갈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다른 학교로 편입하기는 힘들기도 하고 별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 학기에 남친이 서울 쪽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별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붙고 나니까 눈물도 나고 군대 갔다 온 남친에게 군대 가는 남친의 향수를 느낄 만큼 멀어진 느낌이에요. 주위에 장거리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답이 나온 것처럼 헤어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물도 나고 그렇다고 헤어질 마음은 없는데 남친이 서울 쪽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걱정도 됩니다. 남자친구는 자주 내려온다곤 하지만 매일같이 다니다가 혼자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도 없고요. 4시간도 넘게 걸리는 이 거리를 극복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많이 자신이 없어요. 네, 어떻게 사연을 들어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에휴, 이 어린 동생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네요. 참고로 순천이 어딘지는 아시나요? 전라도 순천 맞아요. 얘기하시는 거 목포 아닌가요? 근처죠. 거의 끝입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멀어요. 해남이랑 가까울 정도로. 4시간? 4시간 정도 거리예요? 걸리죠. 편도로? 맞아요. 편도로. 말이 좋아 4시간이지 뭐 차 막히면 뭐 아유, 끝도 없죠. 끝도 어때요? 이 장거리 연애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는 여기서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의 심리가 또 재밌는 거야. 어떤 상대방이 어떤 거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네. 그게 될까 안 될까 봤을 때 거의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응원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되면 이제 당황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쵸. 지금 사연자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전 사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여자분께서 남자분을 엄청 좋아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연도 보내셨겠죠. 뭐 보내는 거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뭐 헤어질 거야?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게 애정 표현도 하고 나도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얘 이제 편입했으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헤어지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방권에서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두 친구가 맞아요. 편입을 네, 했다니까. 한 친구는 서울로 갔고 이 친구는 내가 연애적으로도 마음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뒤처진다? 아, 맞아. 그런 심리도 좀 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말씀하신 건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불안하니까 내가 더 애정 표현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갈등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저는 진짜 친한 여자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해왔다면 두 번째는 너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참에 너는 뭐 편입의 꿈은 없겠지만 지금 너가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학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겠고 취미이지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고민을 저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 몸과 마음이 바쁘고 힘들지 않을 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던 경우가 사실 많아서 맞아요. 친구가 지금 충분히 어떤 감정인지 알아서 저도 그냥 쓰담쓰담 해주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첫 번째는 남자친구랑 그렇다고 헤어질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 마음을 표현하고 견뎌내되 나만의 시간을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흘러보내지 말고 그거에만 너무 압박적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거를 이제 남자분이 들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상대방 입장이 취하는 분들 청취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장거리 연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럼요. 변했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게끔 뭐 연락 횟수라든지 그게 원체 적었던지언정 뭐라 그러지 수보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에 막 큰 변동이 있다면 상대 입장에서 되게 오해를 할 수 있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사연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왜 꼭 이렇게 남겨진 자들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왜 떠나는 자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지? 갑작스레 많아진 나만의 시간 그거를 잘 활용할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사연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우리 이쌤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헬로우님이 보내주셨고요. 제목은 이렇게 써주셨네요. 썸남에게 도시락 싸주는 거 오바인가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인지 볼게요. 짧게 쓸게요, 쌤님들. 저랑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 썸남이에요. 이번 주 에버랜드 가기로 했는데 점심 가서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시락 싸서 점심 먹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제 마음 막 안 들키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제 마음을 너무 들켜버릴까봐 약간 먼저 들이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걱정이기는 한데 괜히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도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귀엽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어때요? 저는 남자 입장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만약 썸녀가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는데 짠 하면서 도시락을 준비를 했어. 나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두근거리는데 짱이죠. 오바 아니에요. 너무 좋지. 오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제 마음 안 들키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걸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으면 너가 좋아서 내가 굳이 할 줄을 모르는 이런 도시락을 싸왔다가 아니라 나는 평소에 이렇게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들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도시락도 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 에버랜드를 간다는 건 남자 역시 여자한테 호감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둘이 에버랜드 멀잖아요. 근데 단둘이 가서 데이트를 모르죠. 하면 이분이 지금 용인에 사실지. 아 그런가? 아무튼 집 앞 공원 가는 것도 있어요. 뭐 잠실 사람이 롯데월드 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서로가 데이트를 하는데 놀이공원을 간다는 건 둘 다 서로 각자의 호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너무 좋다고 봐요. 봐봐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아마 자랑하는 것 같아 지금. 좋아, 너무 좋아. 이 썸남인 것도 있고 한데
결국 그거야. 남자가 먼저 좀 와주길 바라는 거지. 그치. 근데 풍기는 들키고 싶지 않은 거. 그것만 좀 집중해보면 될 것 저는 같아요. 아까 우리 자코뱅 씨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 지금 요리랑 아예 취미도 없는데 소질도 없는데 이걸 엄청 애쓰게 준비했다라는 느낌보다는 나 그냥 이런 거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이거 도시락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근데 여자한테 도시락이란? 그러니까 도시락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도시락도 팁을 드리자면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도시락 통 자체도 엄청 노력해서 준비를 미리 해봤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죠? 도시락통 어떤 거 생각하세요? 3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서 네모난 거. 그런 거 말고 요새 뭐 하트 모양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덮을 수 있는 종이 같은 것도 굉장히 체크 모양 하트 모양으로 되게 예쁜 것들 많아요. 아, 맞아요. 진짜 이렇게 남자친구들을 위한 이런 자리를 위한 도시락을 싸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그 친구 입장에서 너무 확 와닿을 수 있으니까 남자분 입장에서 이런 거는 조금 덜 준비한 듯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일회용 가는 게 용기를 낫지 써보는 건 않을까. 어떨까요, 그러면? 은박지 막 은박지. 이것도 일회용 용기기는 한데요. 그래요? 일회용 용기 가운데서도 그냥 투명이 있을 수 있고 흰색 뭐 네모난 부분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아예 하트 뭐 그리고 그런 거 좀 피해라. 도시락 그죠? 싸는 거는 추천하시고 하지만 그럼 뭐 하트 모양이라든지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것들은 쓰지 말고 일회용 그냥 조금 심플한 걸로 가면 마음도 안 들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케이. 도시락 싸는 거는 뭐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걸 망설이지 마세요. 받는 입장에서 너무 좋지.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사연 준비가 됐나요? 아, 네,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은요, 쌤들 도와주세요. 연인 사이의 연락 문제. 뭐 이렇게 타이틀까지 정해주셨네요.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장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남쌤, 이쌤, 박쌤, 남쌤은 누구죠? 네.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글재주가 없어서 유학을 못하는 관계로 대략 추려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구남친 남성 29세가 된 그 녀석과의 연애를 마친 후 앞으로의 연애를 앞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벤트 대행사에 일을 하고 있어서 업무상 클라이언트의 미팅 그리고 이어지는 술자리가 종종 있습니다. 갑의 위치인 클라이언트가 오늘 술 한잔 하자고 하면 거절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되는 술자리는 보통 밤 늦은 시간 혹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히 마시고 빠질 수 있지 않냐고요? 갑의 흥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데 그리 쉽게 빠질 수 없으니까 짬밥도 안 되는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남친은 술자리 중간중간 까똑 폭풍 까똑과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인가 까똑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가방에 넣어두게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요. 아직도 안 끝났어? 많이 마시지 마. 아직도 마셔? 집에 언제쯤 갈 것 같아? 등등 뜬금없는 시시콜콜한 카톡까지. 휴, 집에 도착한 늦은 시간 겁나 피곤합니다. 늦은 시간일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도착했다고 까톡을 합니다. 그럼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질 않습니다.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은데 그거 잠깐 전화도 못 해주냐부터 시작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네가 신나서 논 거 아니냐부터 별 시시콜콜한 얘기, 술자리에 대한 지적까지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외에도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누구랑 만나서 뭐하고 놀 거다, 어디 갈 거 같다. 보통 이렇게 말 다 해주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톡이 계속 옵니다. 둘 다 직장인이라 토요일 주말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친구가 있잖아요. 어쩌다 토요일 데이트를 일요일로 미루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꼭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밤에 통화를 하면 또 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만나면 서운한 티를 많이 냅니다. 만나면 정말 다정하고 착하게 말에 잘해주면서 연락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면 꼭 저런 말들을 하면서까지 저를 나쁜 여자친구로 만들어서 결국 제가 미안해지게 만듭니다. 연인 사이 연락 문제 어느 정도 해야 상대방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걸까요? 적절한 선이라는 게 있을까요? 쌤들 도와주세요. 라는 길고 긴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고 엄청 길어요. 저도 이게 줄인다고 줄였는데 야 이게 꽤 길었습니다. 아무튼 이 긴 얘기 핵심은 대충 다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느낀 게 남자친구분이 이 사연자분은 그랬습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를 계속했다. 근데 사실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언제 들어갈 거야? 궁금할 수 있거든요. 벌써 이제 이 사연자분과 이 사연자분의 남자친구의 생각이 틀린 거죠. 그렇죠. 이 쌤은 들으시면서 그렇게 답답하셨어요? 네. 가슴을 치면서 지금 머리를 막 쥐어 짜고 계시는데.
연하의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거죠? 네, 한 살 그러네요. 연하. 네네, 맞아요. 그렇죠.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해는 돼요. 이게 굉장히 일적으로 뭔가 내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분이라면 더더욱이나 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문자 하나 볼 여유, 하나 못 보낼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서운해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보내다가 어느 날부터 그런 문자가 안 와. 그럼 서운할걸요? 계속 왔다가 오늘 많이 마시지 마. 아직 안 들어갔어? 근데 어느 날 그게 다 끊겨. 자기가 말했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끝날 때 연락 오겠지. 안 서운할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적절한 선이 대체 어느 정도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직장 다니시니까 네. 좀 아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네. 남자분이 연락을 그러니까 여자분께서 나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날 때 연락할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참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남자분께서. 근데 결국 이게 사실 근데 연락이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술자리여서 더 걱정을 하는 것도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체 성격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해요. 어떤? 사연을 보내주신 여자분 같은 성격이기는 하는데 네. 화장 지우고 그냥 자기도 너무 바쁜데 문자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시간은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정말 다정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매번 싸우는 문제는 연락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그죠? 연락이라는 건 사실 연인 사이에 당연히 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신뢰가. 불안한 거와 신뢰가 없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신뢰를 좀 키웠어야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분 입장에서도. 절대 가끔 이건 정말 일적으로 술자리가 있었던 거지.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다른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신뢰를 먼저 주셔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다면 같은 업종의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남자분도 사연 보내주신 분의 그런 환경 있잖아요.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초에 조금 모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안달이 나니까 남자분 입장에서는 막 연락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조금 괜히 내가 더 미안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상황, 나의 이런 업계의 상황, 그런 것들을 다 아는 분을 만나는 게 지금 계속 고민하시는 사이,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지금은. 나중에 다른 연인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싶어서 이런 걸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그런 만큼 저는 같은 업계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뭐 업계 사람을 만나라고 저희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하나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팁은 약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12시 반에는 집에 들어갈 것이다. 해요. 근데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됐어. 업계 상황상. 네. 그러면 12시 반에 연락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이유는 자기를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게 꼭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마지노선을 정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먼저 제시를 하는 거야. 내가 12시 반까지 들어가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 연락을 씹는 게 아니라 12시 반에 최소한 연락 정도는 다시 하는 거죠. 나 좀 더 길어지고 있어. 늦게 끝날 것 같아. 대신 그 사람도 그런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너도 그 사이에는 제발 미리 연락하지 넘겨짚고 걱정 좀 하지 마. 라고 한번 잘 이 신뢰를 한 두어 번 정도 잘 쌓아놓으면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좋은 것 같네요. 네. 쌤들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사연을 갖고 2교시를 진행을 했는데, 네. 역시 이 사연이 있으니까 참 좋죠? 풍요로워요. 네. 앞으로도요, 저희 이런 정말 뭐 내용,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문법 이런 거 전혀 상관없거든요. 많은 사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웬만하면 2교시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좀 진행하는 네. 그런 형태를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과외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1교시는 우리 또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2교시는 사연을 갖고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이쌤, 오늘 과외는 어떠셨나요? 사연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더 풍성했던 것 같고 오늘도 뭐 최선의 팁을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와 닿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계속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박쌤은? 역시나 확실히 사연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 풍성하고 풍요롭고 무엇보다 청취자들과
교감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짱이죠. 네. 진짜 이 맛에 역시. 방송하는 거예요. 많이 역시. 보내주셔야 되는데. 네. 맞아. 아니, 그리고 우리 두 쌤들도 주변에 고민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달라고 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그럼요. 네네, 좋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연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갈등 부분까지 짚어드렸어요. 그죠? 뭐, 사실 지금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방송은요, 연애의 시작부터 좀 가슴 아프지만 이별까지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중간중간 방송 주제와 상관이 없더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사연 다시 한번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불법과의 소통하는 방법, 우리 이쌤 읽어주시죠. 네,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불법가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메일 그리고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메일은 bbgw@naver.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카페는 네이버 카페 불법가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카페가 거기서 게시판 가입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5초. 네, 3초. 네, 그렇게 어떤 뭐 연애 고민이든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시는 부분이든 다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과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날 저녁에 저희 불법과외는 업데이트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보다 중요한 건 실습이죠? 여러분 실습하세요.